지난주에 인천에 사시는 59살 최동현 님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사연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평소에 건강을 정말 끔찍이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채소를 한 접시씩 드셨고 특히 상추를 좋아하셔서 삼겹살은 물론이고 밥상마다 상추를 빠뜨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뚝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평생 술도 거의 안 드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도대체 왜 신장이 나빠졌을까? 의사 선생님과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마침내 원인을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매일 드시던 상추, 그리고 상추를 드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건강하려고 매일 드시던 그 채소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저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그 흔한 채소, 상추, 사실은 잘못 드시면 혈관을 막고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 때문에 오히려 병을 얻는 중년층과 노년층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오해는 마세요. 상추 자체는 정말 훌륭한 채소입니다. 문제는 함께 드시는 음식, 그리고 드시는 방법에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흔들리고 신장에 부담이 쌓이고 심한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상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한국인 한 사람이 1년에 먹는 상추가 약 4kg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채소인데 정작 제대로 알고 드시는 분은 10명 중에 3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이 영상 하나에 상추에 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차근차근 4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신 상추의 놀라운 영양 성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함께 드셔야 더 좋은 황금 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집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대장균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는 올바른 세척법과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저녁 밥상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추가 왜 우리 노년기 건강에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추를 보면 그냥 물기 많은 잎채소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잎 속에는 정말 놀라운 영양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K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K가 우리 뼈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급격히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가볍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뼈 골절은 노년기 건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서운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골절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폐렴이나 혈전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 누워 계시게 되면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병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상추에는 비타민 K가 100g당 약 103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습니다. 성인 여성 하루 권장 섭취량이 120마이크로그램이니까 상추 한 접시면 하루에 필요한 양을 거의 채울 수 있는 셈입니다. 비타민 K는 우리가 먹은 칼슘이 뼈에 제대로 달라붙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그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엉뚱하게 혈관에 쌓일 수 있습니다. 혈관에 칼슘이 쌓이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석회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60살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타민 K 섭취량이 낮은 그룹은 높은 그룹에 비해
골절 위험이 무려 1.8배나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칼슘 보충제만 챙겨 드시고 비타민 K를 놓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부터는 상추도 함께 꼭 챙겨 드세요. 두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바뀝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는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이 바로 비타민 A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활성산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할 때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종의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게 쌓이면 세포를 공격하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우리 몸의 설계도인 유전자까지 변형시킵니다. 이것이 암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이 여러 종류의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상추 100g에는 베타카로틴이 약 1800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드시면 눈 건강과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혈압을 높인다면 칼륨은 반대로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칼륨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상추의 칼륨이 나트륨의 해로운 작용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식이섬유와 수분입니다. 상추의 수분 함량은 무려 96%입니다. 상추는 거의 대부분이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이 마른 느낌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뇌에서 갈증을 감지하는 기능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몸에 탈수가 오고 있어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위험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주고 변비를 유발합니다. 상추를 꾸준히 드시면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분도 함께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추는 100g당 열량이 고작 13kcal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비타민 K, 베타카로틴, 칼륨, 식이섬유, 수분까지 가득합니다. 이런 채소가 또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추는 뼈를 지키는 비타민 K, 눈과 세포를 지키는 베타카로틴, 혈압을 낮추는 칼륨, 그리고 수분과 식이섬유까지 갖춘 보물 같은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상추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조합은 바로 쌈장입니다. 잘 구운 삼겹살에 상추를 넓게 펼쳐놓고 마늘 한쪽 올리고 쌈장 듬뿍 얹어서 한 입 가득 싸드시는 것.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조합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쌈장 한 큰술, 약 15g에는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적게는 450mg, 많게는 600mg까지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입니다. 그러니까 쌈장 2큰술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거의 다 채우게 되는 겁니다. 삼겹살 드실 때 쌈장 2큰술로 끝나시는 분 계신가요? 솔직히 대부분 더 드십니다. 여기에 찌개 한 그릇, 국물 한 사발까지 곁들이면 그날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2배, 3배가 됩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이 농도를 다시 낮추려고 더 많은 물을 혈액으로 끌어들입니다.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압이 너무 세면 약한 파이프는 결국 터지고 맙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오랜 세월 혈압이 높으면 혈관 벽이 조금씩 손상되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정상 혈압인 분들보다 약 30%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쌈장의 당분도 문제입니다. 쌈장 안에 든 설탕과 고추장의 당분이 합쳐지면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쏟아냅니다. 이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 즉 당뇨로 가는 전 단계가 생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50살 이상 성인 1200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나트륨도 많고 당분도 많은 식사를 습관적으로 하는 그룹은 당뇨에 걸릴 위험이 2.3배나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으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염 쌈장을 선택하세요. 요즘 마트에 가시면 나트륨을 30-40% 줄인 저염 쌈장이 나와 있습니다. 라벨을 꼭 확인하시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고르세요. 둘째, 집에서 건강한 쌈장을 직접 만드세요. 된장과 고추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두부를 으깨서 넣고 양파와 버섯을 잘게 다져 넣으세요. 자연스러운 단맛이 살아나면서 나트륨은 확 줄어듭니다. 들기름 한 작은 술만 넣으면 고소한 맛까지 살아납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셋째, 쌈장을 줄이는 대신 마늘을 더 드세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세균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마늘 한두 쪽을 더 드시면 쌈장을 줄여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험한 조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쌈장에 든 과도한 나트륨과 당분이 우리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위협합니다. 저염 쌈장으로 바꾸시거나 두부를 넣은 건강 쌈장을 만들어 드세요. 이것만 바꿔도 우리 혈관이 한결 편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채소를 챙겨 드시면서 내심 뿌듯해 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래도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안심하셨던 적 말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드시느냐,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다시 비타민 K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칼슘만 생각하십니다. 우유 많이 마시고 멸치 많이 먹고 칼슘제 챙겨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고요. 물론 칼슘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칼슘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제대로 뼈의 자리를 잡으려면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 안내자가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은 길을 잃습니다. 뼈로 가야 할 칼슘이 엉뚱하게 혈관 벽에 가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제만 열심히 드시는 분들 중에 오히려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슘은 충분히 드시는데 비타민 K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영양소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일합니다. 하나만 챙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베타카로틴 이야기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근을 먹으면 눈에 좋다는 말 많이 들으셨지요? 그 당근의 주황색이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그런데 상추에도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진한 녹색을 띠는 잎채소일수록 베타카로틴이 많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영양이 풍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데 이 세포들이 제대로 일하려면 비타민 A가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밤에 운전하실 때 맞은편 불빛이 유난히 부시고 길이 잘 안 보이신다면
그것도 눈 건강에 신호가 온 것일 수 있습니다. 매일 드시는 상추 한 접시가 이런 우리 눈을 지켜주는 작은 방패가 되어줍니다. 제가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8살 되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혈압약을 10년 넘게 드시고 계셨는데 약을 먹는데도 혈압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서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식사를 들여다보니 매일 저녁 삼겹살에 쌈장을 듬뿍 곁들여 드시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채소를 많이 먹으니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지만 정작 그 채소에 발라 드시는 쌈장 때문에 매일 나트륨을 산더미처럼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분이 쌈장을 저염 쌈장으로 바꾸고 양도 절반으로 줄이신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석 달 만에 수축기 혈압이 10mm 수은주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약을 바꾸거나 늘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저 쌈장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우리 혈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아시겠지요? 나트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짜게 먹습니다. 국, 찌개, 김치, 장아찌, 젓갈까지. 우리 식탁은 어찌 보면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물론 이게 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손맛이고 정겨운 음식들입니다. 그 음식들을 다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하루에 얼마나 많은 소금을 먹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를 2000mg 이하로 권장하지만 우리 한국인 평균은 그 2배가 넘는 4000mg 이상을 먹고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우리 혈관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추에 바르는 쌈장 한 가지부터 줄여나가시면 그 작은 시작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신장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고혈압과 신장은 사실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가느다란 혈관들이 손상되고 신장이 나빠지면 다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둘은 서로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줄이는 것은 혈관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신장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 하나를 줄이면 혈관과 신장을 한꺼번에 보호하는 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쌈장 문제보다 더 위험합니다. 바로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이 생상추를 많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낮다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 부분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인천의 최동현 님이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내보내고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은 다시 혈액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간이나 위장 같은 장기들은 어느 정도 손상이 와도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다릅니다. 신장의 여과 필터인 사구체는 한번 망가지면 다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끊임없이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음식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특별히 조심하셔야 하는 영양소가 바로 칼륨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에게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심해지면 손발이 저리고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더 심각해지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응급실에 신장 환자분들이 심장이 멈춰서 실려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바로 이 고칼륨 혈증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상추 100g에는 칼륨이 약 250mg 들어있습니다. 다른 녹색 잎채소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는 100g에 칼륨이 약 560mg으로
상추의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시금치는 대부분 데쳐서 드시지요. 데치면 칼륨이 뜨거운 물로 녹아 나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채소를 5분간 삶으면 칼륨이 최대 6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면에 상추는 대부분 날 것으로 드십니다. 그래서 상추 속 칼륨이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이라면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한두 입 정도로 양을 확 줄이시거나 아니면 데쳐서 상추나물로 드세요. 5분 정도 데치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서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세요. 자, 여기까지 위험한 조합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쌈장의 과도한 나트륨과 당분이 혈압과 혈당을 높입니다. 두 번째,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의 생상추 다량 섭취는 칼륨 부담을 줍니다. 이 2가지만 피하셔도 상추는 더 이상 위험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위험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상추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상추는 그야말로 보약 같은 채소입니다. 문제는 늘 그렇듯이 정도와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거나 잘못 드시면 독이 되고 평범한 음식도 제대로 드시면 약이 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제 정말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상추는 올바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정말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황금 조합은 집에서 당장 실천하실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재료들입니다. 4가지를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 조합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드셔온 바로 그 두부가 상추와 찰떡궁합입니다. 60살이 넘으면 근육이 매년 1%씩 줄어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에 따르면 75살이 되면 30살 때 근육의 70%밖에 남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이게 약해지면 조금만 발이 걸려도 쓰러집니다. 또한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고 내장지방이 늘어납니다. 내장지방은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곧바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두부 100g에 단백질이 약 8g 들어있습니다. 달걀 하나에 단백질이 약 6g이니까 두부 반모만 드셔도 달걀 2개 이상의 단백질을 드시는 셈입니다. 게다가 포화지방 함량이 낮아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폐경 후 여성분들의 뼈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상추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두부와 녹색잎 채소를 함께 드신 그룹은 12주 후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15%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상추 샐러드에 두부를 깍둑썰기해서 넣는 겁니다. 두부를 살짝 구워서 넣으시면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 쌈장을 만드실 때 두부를 으깨 넣어서 된장을 줄이는 데 활용하세요. 나트륨은 줄고 단백질은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오늘부터 상추 드실 때 두부 한 조각씩 꼭 함께 드세요. 황금조합 2번째는 들기름 또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라고 하면 서양 음식에나 쓰이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도 충분합니다. 원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상추의 비타민 K와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서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셔야만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상추를 기름 없이 드시는 것과 기름을 곁들여 드시는 것은 비타민 K 흡수율 차이가 최대 5배까지 난다고 합니다. 5배입니다.
같은 상추를 드셔도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의 양이 5배나 달라지는 겁니다. 기름 없이 상추만 드시면 상추가 가진 그 소중한 영양분의 20%밖에 흡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정기적으로 드시는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우리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오메가3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뇌 건강에도 좋아서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추 겉절이를 만드실 때 들기름 1큰술을 꼭 넣어주세요. 샐러드로 드실 때는 올리브유를 뿌린 후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더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지요? 다시 인천의 최동현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분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것을 알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무엇을, 얼마나 드셨는지 기록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거의 몇 끼니 생상추를 한 접시 가득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본인은 건강하려고 그러신 거였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그 많은 칼륨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생상추 양을 한두 입으로 줄이고 대신 데친 상추나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다음 검진에서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맞게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좀처럼 되돌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신장이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사구체 여과율과 크레아티닌, 이 2가지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검진 결과지를 받으시면 그냥 정상이라는 글자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이 2 수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만약 사구체 여과율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라면 그때부터는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추뿐만 아니라 바나나, 토마토, 감자, 고구마 같은 음식도 칼륨이 많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에게는 다 좋은 음식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음식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것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대부분의 어르신들께는 상추의 칼륨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됩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상추를 마음 편히 드셔도 됩니다. 오늘 칼륨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 검진에서 신장 수치에 빨간불이 켜진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다음 건강검진 때 신장 수치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내 몸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운이 없어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칩니다. 그러다 보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또 빠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골절이 오고 골절이 오면 누워 계시게 되고 누워 계시면 더 빨리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단백질은 그냥 영양소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버팀목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수록 고기를 멀리 하십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이가 불편하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되니까요. 바로 이럴 때 두부가 효자 노릇을 합니다. 두부는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이가 안 좋으셔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단백질은 풍부합니다. 두부 한 모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상추쌈에 두부를 한 조각 넣어 함께 싸드시거나 데친 상추에 두부를 으깨 무쳐 드시면 정말 좋은 한 끼가 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즐겨 드시던 두부가 사실은 최고의 건강식이었던 셈입니다. 기름 이야기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살찌고 혈관 막히고 그래서 멀리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모든 기름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들기름, 참기름,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은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특히 상추 같은 채소를 드실 때는 좋은 기름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름 없이 상추만 드시면 그 귀한 영양분의 20%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채소를 아무리 많이 드셔도 기름이 없으면 그 영양의 80%를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들기름 한 큰술이면 됩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 작은 한 큰술이 우리가 먹은 채소의 가치를 몇 배로 끌어올려줍니다. 황금조합 세 번째는 보리밥입니다. 어릴 때 드시던 보리밥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 시절 우리 어르신들이 의도치 않게 정말 건강한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베타글루칸은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해서 음식의 소화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보리의 혈당 지수는 25에서 30 정도로 흰쌀밥의 70보다 훨씬 낮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뇨 전 단계로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당뇨 예방식품으로 보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추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합니다. 보리의 수용성 베타글루칸과 상추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우리 장 환경이 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유익균이 잘 자라는 환경이 되고 규칙적인 배변이 이루어지고 장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바로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감기에 잘 걸리고 잔병 치레가 잦은 분들은 장 건강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점심부터 흰쌀밥을 보리밥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보리 30%, 쌀 70% 비율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100% 보리밥으로 바꾸시면 처음에 배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2, 3주 정도면 우리 몸이 적응합니다. 황금조합 네 번째는 요거트 드레싱입니다. 상추를 샐러드로 드실 때 시중에 파는 마요네즈 드레싱 대신 무설탕 플레인 요거트를 드레싱으로 활용해 보세요. 한식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한번 드셔보시면 계속 만들게 됩니다. 요거트 한 컵, 약 200g에는 단백질이 약 10g, 칼슘이 하루 권장량의 3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요거트의 칼슘과 상추의 비타민 K가 함께하면 뼈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칼슘을 따로 보충제로 드시기 전에 요거트와 상추로 자연스럽게 드시는 것이 흡수율도 훨씬 좋고 몸에 부담도 없습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유산균까지 더해집니다. 유산균은 우리 장 속에서 유익균 역할을 하고 상추의 식이섬유는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요거트의 유산균과 상추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장 건강이 빠르게 좋아집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분해되기 때문에 우유를 드시면 배탈이 나시는 분들도 대부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무설탕 플레인 요거트 3큰술, 레몬즙 또는 식초 1큰술, 소금 1꼬집, 들기름 1 작은술을 섞으면 완성입니다. 설탕은 넣지 마세요. 요거트 자체의 새콤한 맛만으로 드레싱이 충분합니다. 자, 황금조합 4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두부, 들기름, 보리밥, 요거트 드레싱입니다.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부로는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 근육을 지키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로는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을 5배까지 끌어올리고 보리밥으로는 혈당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기고 요거트 드레싱으로는 뼈와 장 건강을 함께 지킵니다.
모두 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합으로 드셔도 이것을 모르면 건강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세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상추를 흐르는 물에만 씻어서 드시나요? 안타깝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19년에 미국에서 수천 명이 상추를 먹고 병원성 대장균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식품의약국은 공식적으로 상추 섭취 금지를 권고할 정도였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식품안전연구팀의 조사 결과 상추 잎의 쭈글쭈글한 주름 속에 대장균이 숨어들면 일반적인 물 세척만으로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균의 증식 속도입니다. 섭씨 4도 정도의 냉장 상태에서는 세균이 거의 늘어나지 않지만 섭씨 10도 이상에서는 1시간마다 2배씩 늘어납니다. 여름철에 상추를 실온에 3시간만 두어도 수십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오는데 1시간, 주방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한두 시간, 이렇게 되면 이미 세균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특히 60살 이상에서는 면역력이 젊었을 때보다 낮아져 있어서 대장균에 감염됐을 때 증상이 훨씬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하루 이틀 배앓이로 끝날 일이 어르신에게는 입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리법을 꼭 아셔야 합니다.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리법 첫 번째는 냉장 보관입니다. 마트에서 사오시는 즉시 냉장고에 넣으세요. 냉장고 온도가 섭씨 4도 이하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만으로도 대장균 증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키친타월에 싸서 보관하시면 여분의 수분을 흡수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사오자마자 식탁에 한참 두지 마시고 바로 냉장고에 넣는 습관을 들이세요. 관리법 두 번째는 식초물 세척입니다.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볼에 물을 붓고 상추를 넣어 30초 정도 흔들어 씻어주세요. 겉에 묻은 흙과 이물질을 먼저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물을 새로 받아 식초 2스푼을 넣어 식초물을 만들어주세요. 집에 있는 일반 식초면 됩니다. 여기에 상추를 5분간 담가두고 줄기 부분을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세요. 줄기와 잎이 만나는 부분에 세균이 가장 많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깨끗한 물에 2~3번 헹궈주세요. 식초물 세척은 일반 물 세척보다 표면 세균 제거율이 약 80%나 높습니다. 관리법 세 번째는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대장균은 열에 약합니다. 섭씨 70도 이상에서 1분이면 거의 사라집니다. 상추를 익혀 드시는 방법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이 바로 상추 계란말이입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상추 30g, 대파 조금, 계란 5개, 소금, 후추, 들기름. 모두 집에 있는 재료들입니다. 먼저 계란에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합니다. 흰자에는 소금과 후추를 넣어 잘 풀어주세요. 노른자에는 소금만 조금 넣습니다. 채 썬 상추와 대파를 흰자에 넣고 골고루 섞습니다. 중불로 예열한 프라이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흰자 혼합물을 부어 천천히 익히며 말아줍니다. 흰자 말이 위에 노른자를 조심스럽게 부어 굴려가며 익히면 완성입니다.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센 불이 아니라 중불에서 천천히 익혀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다 완성한 후에 한 김 식힌 다음에 잘라야 부서지지 않고 예쁘게 잘립니다. 상추에 비타민 K, 계란에 완전 단백질, 들기름에 오메가3이 한 접시에 담깁니다. 10분이면 만드는 훌륭한 건강 반찬입니다. 자, 여기까지 황금조합 4가지 중 앞에 2가지, 두부와 들기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부는 우리 근육을 지켜주는 단백질 공급원이고 들기름은 채소의 영양을 몇 배로 끌어올려주는 흡수의 열쇠입니다. 이 2가지만 상추와 함께 드셔도 우리 밥상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더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조합은 우리 혈당과 장 건강을 지켜주는 정말 귀한 짝꿍들입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보리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두세 집 건너 한 분은 당뇨가 있으실 정도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그 자체보다 합병증 때문입니다. 혈당이 오래 높으면 우리 몸의 가느다란 혈관들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눈이 멀 수도 있고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고 발끝의 감각이 사라져 상처가 나도 모르고 지나치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뇨를 관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겁니다. 흰쌀밥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당으로 바뀌어 혈당을 확 끌어올립니다. 반면에 보리밥은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을 완만하게 올립니다. 매일 먹는 밥 한 그릇만 보리밥으로 바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먹던 보리밥이 알고 보니 부잣집 흰쌀밥보다 훨씬 건강한 밥이었던 셈입니다. 요거트 드레싱 이야기도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 건강하면 그냥 변비 안 생기는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장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 감기도 덜 걸리고 염증도 줄고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장과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장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다는 연구들도 많습니다. 요거트의 유산균과 상추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이 장이 살아납니다. 유익균이 잘 자라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요거트 드레싱을 곁들인 상추 샐러드 한 접시가 우리 몸의 면역 부대를 키우는 훈련소가 되는 셈입니다. 황금조합 4가지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 눈치채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흔하고 값싸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라는 점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두부, 들기름, 보리, 요거트.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다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건강은 결코 돈이 많아야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실천하는 만큼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그 방법을 아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있습니다. 70살 가까이 되신 한 어르신은 평소 변비로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약국에서 변비약도 사드셔봤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흰쌀밥을 보리밥으로 바꾸고 맵기 상추와 두부를 곁들여 드시기 시작한 후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화장실 가는 것이 한결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보리와 상추, 그리고 좋은 단백질인 두부가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약 하나를 드시지 않고 그저 밥상을 바꾸는 것만으로 오랜 고민을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상추를 드실 때 함께 드시면 좋은 우리 전통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된장입니다. 앞서 상추 된장국을 말씀드렸지만 된장은 그 자체로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을 즐겨 드시면서 자연스럽게 장 건강을 지키셨습니다. 그 지혜가 사실은 최신 영양학이 밝혀낸 사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의 밥상이 알고 보면 가장 과학적인 건강식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지혜를 다시 우리 밥상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세균 관리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선해 보이는 채소라고 해서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채소 표면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롭지 않지만 때로는 병을 일으키는 대장균 같은 세균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추처럼 잎이 쭈글쭈글하고 주름이 많은 채소는 그 틈새에 세균이 숨어들기 쉽습니다. 흐르는 물에 한두 번 헹구는 것만으로는 그 틈새에 박힌 세균을 다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초물 세척이 중요한 겁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세균을 약하게 만들어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특히 음식 안전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상한 음식을 조금 먹어도 가벼운 배탈로 끝나지만 어르신들은 같은 음식을 드시고도 심한 식중독으로 입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수가 오고 기력이 떨어지고 회복도 더딥니다.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은 음식을 드실 때 신선도와 위생에 한 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식초물 세척 한 번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냉장 보관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을 보고 와서 채소를 바로 냉장고에 넣지 않고 식탁이나 싱크대에 한참 두십니다. 다른 정리를 하느라 혹은 깜빡하셔서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세균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러니 장을 보고 오시면 무엇보다 먼저 상추 같은 잎채소부터 냉장고에 넣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추는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신선할 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래 보관할수록 영양도 줄고 세균 위험도 커집니다. 며칠 안에 드실 만큼만 사서 신선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잘 씻은 신선한 적상추에 들기름을 한 큰술 두르고 구운 두부 한 조각을 곁들이고 보리밥 한 그릇과 함께 드시는 모습. 여기에 따뜻한 상추 된장국 한 그릇까지 더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완벽한 건강 밥상입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고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차려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먹어온 상추를 이렇게까지 따져가며 먹어야 하나?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10년, 20년 쌓이면 우리 몸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상추를 드셔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혈관이 막히고 누군가는 혈관이 맑아집니다. 그 갈림길이 바로 오늘 같은 작은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늘 한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어렵고 복잡한 의학 지식을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게 풀어드리겠다는 약속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비싼 약을 먹지 않고도 우리 밥상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히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상추 하나만 제대로 드셔도 우리 뼈가 튼튼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장이 편해집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손주들과 오래오래 웃으며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박한 바람을 이루는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밥상 위에 있습니다. 매일 드시는 상추 한 접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1년 후, 10년 후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익혀서 드시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상추 된장국입니다. 상추는 꼭 생으로만 드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상추로 국을 끓이면 정말 맛있습니다. 된장과 상추가 만나면 구수한 맛이 일품입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된장 2큰술, 상추 2줌, 마늘 2쪽, 대파 조금, 물 1리터 정도입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물이 끓으면 된장을 먼저 풀어줍니다. 마늘을 넣고 3분쯤 더 끓인 후에 상추를 넣어주세요. 중요한 것은 상추를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겁니다. 1이 분 정도만 끓이세요. 상추는 아주 빨리 익습니다. 대파를 넣고 불을 끄면 완성입니다. 이 국 한 그릇으로 된장에 이소플라본, 상추의 비타민 K와
식이섬유, 마늘의 알리신을 한꺼번에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된장은 발효식품이라 유익균의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거트 드레싱과 비슷한 효과, 즉 유익균과 식이섬유의 시너지를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상추를 더 똑똑하게 드시는 작은 비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추는 드시기 직전에 손으로 찢어서 드세요. 채소는 외부에서 충격을 받으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상추를 손으로 찢으면 이 항산화 파이토케미컬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납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에는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 그리고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찢고 나서 이틀 이상 두면 오히려 줄어드니까 드시기 직전에 찢어서 바로 드세요. 칼로 써는 것보다 손으로 찢는 것이 영양면에서 더 좋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마트에서 상추를 고르실 때는 3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잎 색깔이 선명하고 생기 있는 것. 둘째, 손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있는 것. 셋째, 줄기 자른 면이 하얗고 깨끗한 것입니다. 시들시들하거나 줄기 끝이 갈색으로 변한 것은 피하세요. 그리고 상추 종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청상추, 적상추, 로메인 상추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드셔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상추가 가장 영양가가 높습니다. 적상추의 붉은 색깔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서 나옵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에도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팀이 다양한 상추 종류의 항산화 능력을 비교한 결과 적상추의 항산화 능력이 청상추보다 약 2~3배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여러 종류를 섞어 드시되 적상추를 꼭 챙기시면 더욱 좋습니다. 상추에 관한 오해 하나도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추를 많이 먹으면 졸린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사실일까요? 반은 사실이고 반은 과장입니다. 상추에는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락투신에는 가벼운 진정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 식사 때 드시는 정도의 상추 양에서는 이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 졸음이 오는 것은 상추 때문이 아니라 고기나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에게는 저녁 식사에 상추를 조금 더 드시는 것이 가벼운 진정 효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상추를 어떻게 드셨나요? 흐르는 물에만 씻어서 드셨나요? 오늘부터는 식초물로 세척하세요. 기름 없이 그냥 드셨나요? 오늘부터는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꼭 곁들여 드세요. 상추를 삼겹살에만 활용하셨나요? 된장국에도 넣어 드시고 계란말이에도 넣어 드시고 샐러드로도 즐겨보세요. 쌈장을 듬뿍 넣어 드셨나요? 양을 줄이시거나 저염 쌈장으로 바꾸세요. 상추를 칼로 썰어 드셨나요? 손으로 찢어서 드시면 파이토케미컬이 늘어납니다.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한꺼번에 다 바꾸시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한 달 후에는 2가지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2달 후에는 3가지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건강한 습관이 쌓여갑니다. 습관이 건강을 만들고 건강이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힘든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견디고 자식들 키우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강인함이 지금도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건강 습관 하나 바꾸는 것, 우리 세대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상추는 비타민 K, 베타카로틴, 칼륨, 식이섬유, 수분이 풍부한 훌륭한 채소입니다.
100g에 13kcal밖에 안 되면서 이 많은 영양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채소를 매일 드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위험한 조합은 두 가지입니다. 쌈장의 과도한 나트륨과 당분이 혈압과 혈당을 높이니 저염 쌈장으로 바꾸시거나 두부를 넣은 건강 쌈장을 만드세요. 그리고 콩팥병이 있으신 분들의 생상추 다량 섭취는 칼륨 부담을 주니 양을 줄이시거나 데쳐서 드세요. 셋째, 황금 조합은 네 가지입니다. 두부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로 지용성 영양소 흡수율을 5배까지 높이고 보리밥으로 혈당과 장 건강을 챙기고 요거트 드레싱으로 뼈와 장 건강을 함께 지키세요. 넷째, 관리법은 세 가지입니다. 사오시는 즉시 냉장 보관하고 드시기 전에 식초물로 꼼꼼히 세척하고 가능하면 계란말이나 된장국처럼 익혀서 드세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 팁을 기억하세요. 드시기 직전에 손으로 찢으면 파이토케미컬이 2배 늘어나고 적상추를 선택하시면 안토시아닌이 더 풍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상추 드실 때 들기름 1큰술 넣기. 이것 하나만 바꿔도 영양소 흡수율이 몇 배나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은 늘 뒷전으로 미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우리 몸을 챙겨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추를 즐겨 드시는 가족이나 이웃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전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 이야기 제가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